자, 여러분들 수능 특강 수투 도함수 활용 2 스텝 3 파트 문제풀이 시작할게요. 자, 내신 대비해서 수능 특강이 시험 범위로 들어가는 학생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실수 t에 대해서 구간이 이렇게 한 칸 차이 나는 닫힌 구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함수가 이렇게 설정되어 있는데 그 구간에서 최대값을 gt라고 한대. 그 gt들을 한번 미분해봐라 라고 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해당 이 구간에서 이 함수가 어떤 형태의 범위를 가지는지 한번 보려면은 결국 fx를 한번 그려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프라임을 통해서 x제곱 마이너스 2x가 될 거고 결국 이게 x랑 x-2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3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구간이 어떤 형태로 만들어지는지를 보려면 자, t가 예를 들어 여기 있고 t 플러스 1이 이렇게 있다고 한번 해볼게. 자, 그럼 얘하고 차이가 있는 구간은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이런 게 있겠죠. t가 만약에 여기 있고 t 플러스 1이 이렇게 있다면은 분명히 이 파란색 구간하고 파란색의 상황하고 빨간색의 상황은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파란색 상황을 먼저 보시면은 이때는 gt가 최대값을 가지는 거니까 ft 플러스 1이 이 t 플러스 1에서의 함수값이 가장 높죠. 그죠? 이게 ft 플러스 1인데 그럼 gt는 ft 플러스 1이 될 거다. 언제까지? 자, 이게 중요합니다. 이 t라고 하는 것이 쭉쭉쭉쭉 이 빨간색처럼 쭉쭉 커지다가 이 t 플러스 1이 이 극대를 넘기 직전까지 자, 넘기 직전까지는 ft 플러스 1이 계속 최대를 유지한다 이 말인 거죠. 자, 그러면 t 플러스 1이 0인 순간을 얘기하는 거니까 결국 t는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설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t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아 버리면 어떤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냐면요. 자, 그림을 밑에다가 하나 더 그려볼게요. 여기가 극대가 되고요. t 플러스 1이 0을 넘는 순간 이게 t가 될 거고 이게 t 플러스 1이 돼버리면 이때는 최대값이 자 보시다시피 극대값인 f0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f0일 거야 계속. 근데 언제까지? 또 언제까지가 중요한 거죠. 자, 이 t라고 하는 이 좌측에 있는 이 구간이 극대를 넘어버리면 이런 식으로 넘어버리게 되면 커지다가 넘어버리게 되면은 확실하게 이때부터는 최대가 극대값이 아닌 ft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넘으려면 t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이런 상황이 얘기하는 거니까 t라고 하는 것이 f0이 최대값이 될 때는 t가 0보다 작거나 같은 사실 이 같은은 어디다가 붙여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연속이기 때문에 자, 작거나 같은 이런 파트가 된단 말이죠. 자, 그러면은 이제 t가 이 0을 넘는 순간을 한번 볼게. t가 넘는 순간 t가 만약에 0보다 커버리면 자, 여기가 0이고요 0이가 2입니다. 그 다음에 변곡점이라고 불리는 대칭점이 1이 되겠죠. 자, t가 예를 들어 0이라고 한번 해볼게. 여기가 t입니다. 그럼 t 플러스 1은 여기가 되겠죠. t 플러스 1은 여기가 될 거야. 그 다음에 얘네가 t가 0보다 커버리면 이런 식으로 구간 자체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때는 어때? 최대값이 바로 ft 자체가 되는 거예요. ft 자체가. 근데 이것도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언제까지냐는 거죠. 언제까지냐면요. 자, 보세요. t가 예를 들어서 여기 있다 쳐볼게. 그럼 t 플러스 1은 여기 있겠죠. 자, 보시다시피 계속 함수값은 최대값은 ft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만약에 이 어느 순간 여기하고 이게 t가 되고 t 플러스 1하고 함수값이 같아지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그 지점을 선생님이 알파라고 할게. 그 순간부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쭉 ft를 가지고 오다가 함수값이 같아져 버리면 그때부터는 최대값이 t 플러스 1로 전환이 돼 버리는 거예요. 이게 알파고 이게 베타면 t가 알파보다 커버리는 순간 함수값은 ft 플러스 1로 바뀌는 거다. t가 알파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계속 ft가 됩니다. 최대값이 ft 이렇게 되다가 t가 알파보다 커버리면은 t가 여기에 위치해버리면은 t 플러스 1이 더 함수값이 우위를 가진다는 이 말인 거죠.
그때는 다시 f의 t 플러스 1이 gt 값이 된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시다시피 우리가 지금 따지고자 하는 범위는 어디죠? 따지고자 하는 범위는 g 프라임 마이너스 2하고 g 프라임 2분의 1인 겁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는 보시다시피 어디 있죠? 이 구간을 미분하면 되는 것이고요. 2분의 1은 어디 있죠? 알파는 확실히 1보다는 큰 지점이거든요. 그럼 2분의 1은 대충 이 구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미분하면 되는 거다. 따라서 답은 f 프라임 t 플러스 1에다가 자, 이 마이너스 1을 대입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f 프라임 마이너스 1 더하기 그 다음에 g 프라임 마이너스 2 g 프라임 2분의 1은 이 함수를 미분해 주면 되는 거니까 f 프라임 2분의 1 이게 바로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f 프라임은 이렇게 우리가 미리 처음에 구해놨으니까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은 1 더하기 2가 돼서 3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 2분의 1을 집어넣으면 4분의 1 빼기 1이 돼서 2 더하기 4분의 1 즉 4분의 9가 답이 되겠다.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함수를 정의하는 것은 구간에 따라서 함수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봐야 하고요. 자, 실제 이번 수능에서도 이번 수능 22번에서도 이렇게 구간을 잡아서 좌우 극한값을 통해서 함수의 개형을 유추하는 그런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물론 그때는 4차 함수긴 하긴 합니다만은 자, 이번 수능 수 1, 2 파트인 1번부터 22번도 곧 업로드를 할 거니까 이번 주말 내로 업로드를 할 거니까 꼭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시길 바래요.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곧바로 두 번째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함수 fx가 x 4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와 양수 c에 대해서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gx가 정의되고 있는데 지금 함수가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자, 이거 일단 선생님이 이 문제를 보자마자 드는 첫 느낌은 뭐냐면 여기 지금 이 c와 c에서 지금 함수가 나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연속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 말은 이 c에 대한 자극한 값과 우극한 값이 같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물론 함수값도 당연히 같아야 됩니다만은 여기서는 별도로 따져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은 fx 자체가 원래 연속인 함수이기 때문에 c에 대한 우극한만 따져도 그 함수값이 자동으로 따져지기 때문이에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f2를 구하라. 근데 그 조건이 실수 k에 대해서 절대값 gx-k가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게 하는 그러한 k가 있는데 그 k를 우리는 s의 원소다라고 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 원소의 개수는 2개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일단 알아야 되는 게 이 절대값 gx-k가 뭐냐면 예를 들어 g라고 하는 함수가 이렇게 그려졌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게 g라면 gx-k는 이 k만큼 k가 예를 들어 y 값이 여기에 존재한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gx-k는 이 함수 값을 k만큼 끌어내린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x축을 기준으로 gx-k는 이렇게 x축에 이렇게 걸리게 됩니다. 이게 바로 g-k가 되는 거죠. 그래서 g-k에다가 절대값을 씌우라는 거는 이 x축 밑에 있는 이 함수를 뒤집어 올려라 라는 뜻인데 이거를 한 방에 바로 처리해 버리면 gx를 그려놓고 gx-k의 절대값은 y = k를 그은 다음에 그 i를 기준으로 이걸 x축처럼 생각해서 끌어올리는 이러한 행위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실수 전체에서 미분이 가능하려면 어떤 이런 꺾여있는 점이 없이 스무스한 이런 그림이 되어야 꺾여서 올라간다 할지라도 이 점에서 미분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gx에다가 k를 빼고 절대값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미분 불가능한 점이 없다는 거는 이 k가 이런 식으로 원래 gx 입장에서 원래 이런 f'이 0인 이런 순간들이 바로 k의 후보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함수를 이제 한번 뜯어 보시면은, 자, 첫 번째 보세요. 이 gx 자체가 보시는 바와 같이 연속이다를 통해서 f 좌극한 fc는 8-fc랑 같을 것이다 라고 선생님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fc는 4이다, 이걸 우리는 얻어 놓고 가는 거죠. 그 다음에 fx라고 하는 그림이 있으면 8-fx는 fx와 어떤 관계가 있는 거냐면, 일단 x축으로 대칭을 시킨 후에 y축 방향으로 플러스 8만큼 올렸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c라고 하는 기점을 중심으로 끊김이 없다, 연속이라고 하는 말은 이 c가 원래 이 함수와 이 함수의 교점에서 위치해야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fx가 또 이렇게 생겼는데, 자, 8-fx는 뒤집고 올라가 버리면 이렇게 생겼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칼로 자르듯이 딱 c를 기점으로 c보다 작을 때는 fx, c보다 클 때는, 크거나 같을 때는 8-fx를 선택한다 해버리면, 이렇게 교점이 아니면 이 함수 이 gx 자체가 불연속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자, 이런 일을 방지해라. 그 말은 fx하고 8-fx가 이렇게 교점이 있다면 이 c라고 하는 녀석의 후보는 바로 이 교점이 된다. 자, 그래서 교점에서 우리가 함수를 나뉘어야 함수가 이렇게 이어질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자, 이런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자, fx를 한번 그려보시면, 자, 보세요. fx가 x 4제곱 더하기 ax 세제곱 더하기 b가, 이 친구를 x 세제곱으로 먼저 한번 묶어보세요. 그럼 x 더하기 a가 되겠죠? 그 다음에 그 함수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했다라고 하시면은, 지금 이 함수가 두 가지 형태를 띌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x 세제곱하고 x 플러스 a는 되게 그리기 쉬운 함수예요. 이렇게 0과 마이너스 a에서 x축하고 만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이 지금 x 세제곱은 3중근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림을 그렸을 때 여기가 0이면 여기가 마이너스 a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지금 x축이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함수를 b만큼 올리면 되는 거니까 일단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 0에서 우리는 함수값이 b예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 또 두 번째 상황은 이렇게 함수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 3중근에서 0을 가지고 여기서 함수값이 같은 부분이 마이너스 a가 되는, 그리고 이 함수값이 b가 되는, 이때는 a가 양수인 상황이고요. 이때는 a가 음수인 상황이 되는 것이죠. 이 둘 중 뭐가 맞는지는 좀 더 문제를 풀어가다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물론 이렇게 하지 않고 처음부터 미분을 해도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미분을 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 어쨌든 이런 두 가지 그림을 그려놓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4차 함수를 보시면 이 3중근에서부터 이 극소값까지 이 비율이 3대1이 되는 거거든요. 여기가 이 3대1 내분점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a라면 이 극소는 마이너스 4분의 3a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역시 여기가 마이너스 4분의 3a가 되는 거죠. 역시 3대1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둘 중 뭐가 맞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자, 우리가 이제 문제를 다시 읽어보면은, 일단 첫 번째 fc는 4이다. 요것도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될 거고, 이걸 한번 보세요. 이 gx라고 하는 녀석을 지금 미분 가능을 따지기 위해서는 일단 gx를 그려봐야 되는 건데, fx가 이렇게 생겼다면은 일단 이 친구를 일단 선생님이 편한 대로 한번 뒤집어 볼게요. 자,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면 gx를 그릴 수가 없다 했죠. 왜냐하면은 교점이 없는 상황에서는 연속이게 그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좀 더 올려서 8만큼 올린 그림이니까 좀 더 이렇게 그려졌다 한번 생각해 볼게. 그러면 사실 교점이 이렇게 존재하는 순간 이 점이 바로 c의 후보가 되는 건데, 자, 여기서 만약에 함수를 생각해 보신다고 하시면은, 지금 gx는 c보다 작을 때는 fx를 선택하고 c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8-f를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함수가 이렇게 살아남게 돼요. 그러면 이게 gx인 상황에서는
gx에다가 k를 딱 칼로 자르듯이 들어가서 이 부분을 접어 올리게 되면 지금 벌써 미분 불가능한 점이 두 개가 보이죠. 자, 이런 점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선생님, 그럼 K가 만약에 그러면요. K가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그럼 여기가 접혀 올라가니까 역시 미분 불가능한 점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게, 자,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모든 실수에서 미분이 가능하게 하려면 이런 그림이면 되지 않을까? 이런 그림이고, C가 만약에 2점이라면 우리 함수가 살아남는 게 이 함수만 살아남다 보니까 이 함수가 살아남으면 자, 보시는 바와 같이 K가 이렇게 두 개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식으로 칼이 들어와도 뒤집어 올리면 전체 실수에서 미분이 가능하고요. 여기라고 할지라도 뒤집어 올리면 보시는 바와 같이 미분 가능한 모든 실수에서 미분이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그럼 우린 찾았습니다. 여기하고 여기가 K가 되면 되겠구나. 그 다음에 C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극속점, 이 점이 바로 C가 되겠구나. 이 그림에선 그렇게 될 수 있겠구나 라는 거죠. 그 다음에 C가 양수라고 있기 때문에 0보다 큰 쪽이라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자, 똑같은 방식으로 그림을 이렇게 그려야 되는데 그럼 C는 여기가 와야 된단 말이죠. 여기가 와야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이 C는 0보다 작은 쪽이라서 이 그림은 양수 C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 그림을 채택하지 않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지워줄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논리적으로 어떤 생각까지 할 수 있냐면 8-f를 했더니 함수가 이렇게 그려지는구나. 이게 바로 8-fx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이 교점, 이 지점이야말로 C가 돼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함수가 지금 이렇게 그려져 있는 상황에서 0과 마이너스 4분의 3a와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a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C가 되겠죠. 그리고 FC가 4라고 했기 때문에 이 함수 값이 4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답이 거의 나왔네요. 자, F에다가 마이너스 4분의 3a를 한 게 결국 4가 되면 되는 거니까 fx는 x 4제곱 더하기 ax 세제곱 더하기 b라고 했을 때 자, b도 쉽게 찾아줄 수 있겠죠. 왜냐하면 gx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림을 그렸을 때 c보다 작을 때는 fx를 따라 내려오다가 c보다 클 때는 8-f를 선택하는 이런 그림이 될 것이고 k 값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요 지점 b인 값과 요 지점 4인 값 이게 바로 k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k는 b와 4가 되는데 이것들의 합이 지금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 3분의 25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b 더하기 4는 3분의 2가 25가 될 것이고 b는 3분의 13이다 이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 대신에 3분의 13을 대입해 주시고요. 마이너스 4분의 3의 1을 자 대입해 볼게요. 그러면 4의 4제곱분의 3의 4제곱 a 4제곱 마이너스 4의 세제곱분의 3의 세제곱 a 4제곱 더하기 3분의 13이 4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단순한 계산이에요. 자, 3분의 13을 넘겨줍니다. 그럼 마이너스 3분의 1은 자, 이거 보시면 지금 a 4제곱이 이렇게 동류항이죠. 그러면 4분의 3에다가 4분의 3의 세제곱 a 4제곱에 4분의 3의 세제곱 a 4제곱을 빼는 것이니 이 계산 결과는 마이너스 4분의 1에 4분의 3의 세제곱 a 4제곱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는 바와 같이 이거를 플러스 처리해버리고 이 3을 넘겨버리면 결국 이 식이 a 1이 바뀌고 1로 바뀌고 이 식이 4분의 3의 4제곱 곱하기 a 4제곱이 되니까 a 4제곱이라는 것이 결국 3분의 4의 4제곱이구나. 따라서 a는 3분의 4 또는 마이너스 3분의 4가 될 수 있는데 자, 4제곱이기 때문에 3분의 4와 마이너스 3분의 4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찾고 있는 경우는 a가 음수인 상황이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3분의 4구나.
따라서 fx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fx는 x4제곱 마이너스 3분의 4 x 세제곱 더하기 3분의 13이 되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문제에서 물어보는 f2라고 하는 것은 이 식에다가 2를 대입만 하면 된다는 거죠. f2는 16 마이너스 3분의 4에 8 더하기 3분의 13. 그럼 3분의 48에다가 30이 빼는 것이니까 16 더하기 13 해서 3분의 29가 답이다 라고 찾아냈네요. 자,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보시면은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자, 3번 문제인데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 fx와 양수 a에 대해서, 자, a는 양수입니다. 자, 그 다음에 3차 함수는 개수가 1이고요. 그 함수 gx를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자, gx는 절대값에 x 플러스 a에 3차 함수가 곱해지니까 어떤 4차 함수를 절대값 씌운 거겠구나. 자, 그런데 이제 gx의 어떤 조건을 보시니 gx는 x 이꼴 1에서만 미분이 가능하지 않대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a가 양수인데 이 친구는 반드시 마이너스 a라고 하는 점을 x축에서 지나게 되잖아요. 그런데 1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대요. 1에서만. 자, 근데 미분이 안 가능하려면 뒤집어 올렸는데 미분이 안 가능하려면 꺾여 올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마이너스 a는 필연적으로 음수인데 지금 이게 없어졌어. 그럼 fx에서 x 플러스 a를 반드시 인수로 갖고 있다는 뜻이겠죠. 하나 갖고 있든 두 개 갖고 있든 얘네들을 제곱 이상으로 만들어줘야 뒤집어 까도 이 지점이 스무스하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x가 k보다 큰 모든 실수에 대해서 gx가 27보다 크도록 하는 최소의 k는 2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이제 이 그래프를 한번 파악해 볼게. 예를 들어 fx가 말이죠, 어떠한 3차 함수니까 알파, 베타, 감마에서 근을 갖는 애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x 플러스 a가 곱해지는 순간 이 gx는 마이너스 a와 알파와 베타와 감마에서 모두 근을 갖는 대충 이런 그림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절대값을 씌운다고 해도 반드시 이렇게 미분 불가능한 점들이 여러 개가 존재할 수밖에 없어. 그런데 이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1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는다 했으니,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아이들을 마이너스 a로 몰아주고 얘가 1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x 플러스 a의 세제곱이면서 x 마이너스 1만 가지고 있어버리면 이 함수가 보시는 것처럼 마이너스 a에서 3중근을 가지면서 내려왔다 올라가는, 그래서 절대값을 씌운다고 해도 이렇게 되면서 아무 문제가 없는 그림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gx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절대값을 품고 있으니 이 gx가 1에서만 미분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찾았습니다. 지금 여기까지는 찾았고, 자, gx를 그려봤더니 좀 자세하게 다시 크게 그릴게요. 마이너스 a에서 이렇게 왔다가 올라갔다 1에서 꺾여 올라가는 이러한 gx가 k보다 큰, 자, 예를 들어 k가 여기 있어 볼게. k보다 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gx의 함수값이 항상 27보다 크대요. 자, 근데 보시는 바와 같이 27이 어디 있든 간에 이 함수 k가 여기 있어 버리면, 또는 더 왼쪽에 있어 버리면 반드시 함수값이 0까지 내려간단 말이야. 0까지 내려온단 말이야. 이 지점에서. 그럼 27보다 모든 실수에서 크다는 말이 모순이 돼버려요. 그래서 k라고 하는 것은 절대 이런 데 있을 수가 없다. 극소점을 포함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k는 극소를 이미 다 지나버린, 함수값이 0이 돼버리는 극소를 지나버린 k는 이쯤에 있어야 된다. 이쯤에 있어야 되고, k보다 큰 녀석에서 함수값이 27보다 크다 그랬으니 이 말은 곧 gk가 27이다. gk가 27이다. 그리고
최소의 k 값이 2라 그랬어요. 그래서 G2는 27이다까지 논리적으로 올 수 있는 겁니다. 자, 되게 쉽네요. 끝났네요. 자, 그러면 gx는 절대값 x 플러스 a의 세제곱의 x 마이너스 1이니 27은 a 플러스 2의 세제곱에 곱하기 1을 하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양수니까 절대값 지우겠습니다. 따라서 a 플러스 2는 3이거나 3이네요. 그냥. 자, a 플러스 2는 3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a가 1이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이 f4니까 fx는 x 플러스 a의 제곱의 x 마이너스 1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x 플러스 1의 제곱의 x 마이너스 1이니까 f4는 5의 제곱에다가 3을 곱하는 것이니 75가 되겠구나가 문제에서 정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시겠죠? 자, 이렇게 도함수의 활용 파트의 스텝 3 세 문제를 풀어봤는데 꼭 복습하시고 이 문제들이 뭐 시험에 나온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해석하는 방법들을 배웠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다음에는 적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